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2초마다 한 명꼴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신부전으로 입원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섭취한 호두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작년 가을 68세 김정숙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은퇴하신 분으로 매일 빠짐없이 호두를 먹으며 두뇌 건강을 챙긴다고 하셨죠. 그런데 소변이 마치 쌀뜨물처럼 뿌옇게 변했고 검사 결과를 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신장 기능은 무려 4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호두를 어떻게 드셨는지 물었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대연병원 신장내과에서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호두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탁에서 너무 흔하게 쓰이는 세 가지 잘못된 조합이 장수식품을 오히려 도구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위험한 조합과 오히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황금궁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8,000건이 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하는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관리법이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 신장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다짐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 어르신은 대체 무엇을 잘못하셨던 걸까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던 그녀의 습관은 바로 작은 접시에 담긴 마른 새우 호두 볶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영양가 있어 보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마른 새우와 뇌 건강에 좋다는 호두가 함께 들어간 조합이니 누가 봐도 이상적이죠. 하지만 그 한 접시가 불과 13개월 만에 그녀의 멀쩡했던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60을 넘긴 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로나 추위가 아닙니다. 신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60년 넘게 정수기처럼 쉼없이 일해온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필터망은 이미 많이 낡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트륨이 대량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고압 세척기로 수십 년 된 낡은 천을 세게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른 새우는 원래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g당 무려 5000mg이 넘는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소금 12.5g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0세 이상 노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이 매일 아침 드셨던 새우 호두볶음 한 접시는 이 권장량을 3배나 훌쩍 넘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호두 껍질에 존재하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은 마른 새우 속의 칼슘과 결합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원래는 칼슘을 보충하려 했던 조합이 오히려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불용성 복합물들이 신장 속 사구체 필터에 달라붙으며 점점 정수 시스템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여 물기를 틀어막는 것처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둘씩 사구체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식단을 13개월 동안 반복한 결과 혈압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 160에 100까지 치솟았고 양발은 부어서 신발조차 신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변에는 단백질이 가득했으며 그녀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요? 손주와 좀 더 함께 있고 싶은데요. 다행히 그녀는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마른 새우 호두볶음을 중단하게 하고 대신 매일 아침 반 개의 사과와 호두 5알을 먹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주엔 발목 부기가 절반 이상 줄었고, 둘째 주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찼으며, 셋째 주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소변의 단백뇨 수치가 3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엔 혈압이 135에 85로 안정되었고, 그녀의 기운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사람들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두는 잘 먹으면 보약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 식탁에도 마른 새우 호두 볶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그 메뉴를 식단에서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보세요. 혹시 냉장고나 반찬통에 이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댓글에 발견했어요. 혹은 이미 버렸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정말로 모두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험한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조합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그 달콤함 속에 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른 새우 호두볶음이 짠맛으로 신장을 상하게 했다면 이번 조합은 바로 단맛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바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포장지로 쌓인 호두 과자, 호두 강정, 견과류, 영양 간식 같은 제품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호두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과자로 만들면 뭐가 문제예요? 그럼 한번 그 포장지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백설탕, 두 번째 정제 밀가루, 세 번째 식물성 쇼트닝, 그리고 네 번째야 비로소 호두가 등장합니다. 이 제품들 속 호두 함량은 고작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호두 간식은 실상 호두 맛이 나는 설탕과 기름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과자 한 조각 약 50g에는 무려 25g 이상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설탕 5숟가락 분량에 해당하며 60세가 넘으면 당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하며 이 당 성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두꺼운 설탕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물때가 껴 흐름이 막히듯이 당화물질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틀어막고 결국은 혈액이 지나가지 못해 조직이 괴사하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발표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도한 첨가당 섭취는 60세 이상에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이 60세부터 75세 사이 어르신 4,20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50g 이상의 첨가당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무려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호두 강정 한 상자 100g 안에 이미 40에서 50g의 당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정영수 어르신은 광주에 사시는 은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차와 함께 호두 간식을 몇 조각씩 드셨는데 뇌 건강에도 좋고 간식으로도 괜찮다며 습관처럼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정기검진 결과 공복혈당은 7.2까지 올라 이미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섰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신장 기능도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지금처럼 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투석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그제야 정 어르신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믿고 먹었던 건강 간식이 사실은 건강을 좀먹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에 호두맛 혹은 견과류 함유 영양 간식이라고 적힌 제품들 중 대부분은 고당, 고지방의 정크푸드에 불과합니다. 호두는 그저 눈속임일 뿐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분명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매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독이었다면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는 단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위험한 존재는 하룻밤 사이에 간과 신장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바로 여러분 집부엌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곰팡이 핀 변질된 호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라 절약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 호두를 살 때도 자연스럽게 대용량을 고르고 사다는 이유로 큰 봉지를 집어옵니다. 집에 가져와서는 다 먹지 못한 채 찬장에 넣어두고 반년이나 1년이 지나서야 다시 꺼내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물로 헹구고 팬에 볶으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다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정말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변질된 호두에 자라는 곰팡이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극히 소량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분이 씻거나 끓이거나 볶으면 독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독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끓는 물에서도 가정용 조리 온도에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즉 한번 곰팡이가 핀 호두는 어떤 방식으로 손질해도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버리는 것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2살의 은퇴 노동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간 기능이 급격히 무너진 상태였고 동시에 심각한 신장 손상까지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그는 2년 전에 사두었던 대용량 호두 한 통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반년 넘게 조금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결국 생명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돈이 아까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32년 동안 환자를 보아온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호두나 땅콩, 해바라기 씨를 열었을 때 냄새가 이상하거나 곰팡이 흔적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깝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생명은 돈보다 훨씬 값집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 속 견과류와 쌀통의 곡물, 냉장고 안에 말린 식재료를 모두 점검해보세요. 변질된 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시고 다시 돌아와 정리했다고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잘못된 조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강 자가 진단 세 가지 질문에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째, 지금 여러분 댁에 있는 호두는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한 달 이내인가요? 아니면 석 달이 넘었나요? 둘째, 여러분은 하루에 호두를 몇 알쯤 드시나요? 5알 정도인가요? 아니면 15알을 넘기고 계신가요? 셋째, 최근 들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발목이 붓고 쉽게 피로하거나 허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신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 두 질문에서 이상이 감지되셨다면 지금부터는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질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호두라도 신장을 살리는 방법, 똑똑하게 먹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고 기억력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호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칼도 요리를 하면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듯 말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조합은 제가 8,000건이 넘는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한 방식이며 실천도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이 조합들은 신장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기억력까지 개선해줍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강조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만약 이미 신장질환이 진행 중인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신 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아주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사과와 호두입니다. 설마 이게 끝인가 싶으시겠지만, 네, 진짜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제를 사먹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사과에는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 혈압 조절에 좋은 칼륨, 그리고 항산화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반면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아르기닌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단순한 합이 아닌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과 속 펙틴은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고 호두의 지방산은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켜 탄력을 찾게 돕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짜고 나트륨 섭취가 많기 때문에 사과의 칼륨이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해주면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조합은 의미가 있습니다. 호두는 따뜻한 성질로 신장과 폐를 보호하고 사과는 차가운 성질로 이장과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음양 균형을 맞춰주는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옛말에 찬 것과 따뜻한 것을 함께 먹으면 백병을 예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생활의 지혜이며 현대 영양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5세 박명우 어르신은 퇴직 후 혈압이 152에 98까지 오르고 단백뇨 수치도 높아져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수치는 안정되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모든 건강 보조제를 멈추고 매일 아침 9시에 반 개의 사과와 호두 5알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 단순하지만 철저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의 혈압은 135에 85로 내려갔고 단백뇨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며 신장 여과율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건강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 챙기는 거야. 이 조합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썰고 호두는 구운 무염, 호두 5알에서 7알을 준비합니다. 사과 1조각, 호두 1알씩 번갈아 먹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때는 위장의 흡수력이 가장 활발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 풍부하므로 껍질째 드시고 호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운 것이 더 소화에 좋습니다. 꼭꼭 씹어 최소 20번 이상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사과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단, 중증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채소 무침과 으깬 호두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바로 나물 무침이나 생채 같은 반찬인데요. 이 무침류에 간장과 소금,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조미료 대신 호두를 활용해 맛을 내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는 고소하고 자연스러운 기름을 품고 있어 감칠맛을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채소에 호두를 더하면 좋을까요? 첫째,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신장을 고혈당의 충격에서 보호합니다. 둘째, 호두는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높여주고 자꾸 짠 반찬을 찾는 욕구도 줄여줍니다. 셋째, 호두의 천연 지방과 향은 입맛을 만족시키면서도 짠맛 없이도 충분히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채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 양배추는 저렴하면서도 천연 소화 효소를 포함해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로메인이나 상추 같은 생채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셋째, 샐러리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있어 호두와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채소를 적당히 준비하고 호두 10에서 15g 정도를 손으로 적당히 부숴주세요. 채소를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릇에 담고 부순 호두와 다진 마늘, 참기름 1작은술, 식초 1작은술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포인트는 간을 최소화하고 아삭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기존의 짠 반찬을 대체하여 드시기를 권합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소화가 약하고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식단입니다. 바로 단호박죽에 호두 가루를 넣는 방법인데요. 단호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소한 호두 가루를 더하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흰쌀죽의 혈당 지수는 매우 높지만 단호박죽에 호두 가루를 넣으면 훨씬 낮아집니다. 마치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지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단호박 200g을 껍질을 벗겨 깍둑 썰기하고 물을 넣어 푹 끓여주세요. 호박이 흐물흐물해지고 죽이 걸쭉해졌을 때 불을 끄고 따뜻할 때 호두 가루를 넣어 빠르게 저어줍니다. 포인트는 호두 가루는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끓이면 영양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죽은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감기, 수술 후 회복기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수술 후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부어 있었는데 이 단호박 호두죽을 꾸준히 드신 뒤 체중이 회복되고 부기도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황금 조합을 정리해볼까요? 아침에는 사과와 호두, 점심에는 호두 가루를 뿌린 신선한 채소 무침, 저녁에는 호두 가루를 넣은 따뜻한 단호박죽. 복잡한 도구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바꾸겠다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잠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래 조합 중 신장에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A. 호두와 말린 새우, B. 호두와 사과, C. 호두와 설탕.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호두는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하루에 호두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호두는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 당뇨 전 단계분들은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과나 채소와 함께 드시고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호두는 약이 아닙니다. 약을 끊고 호두만 드시는 건 위험한 판단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분들은 이미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독단적으로 호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한 뒤 섭취 허용량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호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배출 능력이 떨어진 신장 질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시고 500g 이하의 소포장으로 구입해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향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쩐내가 나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조금만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것이 많이 사서 곰팡이 핀 채로 아껴 먹는 것보다 만 배는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죠?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3가지는 말린 새우 조합, 설탕 범벅 간식, 곰팡이 핀 호두입니다. 실천해야 할 황금 조합은 사과와 호두, 채소 무침과 호두, 단호박죽과 호두입니다. 복잡해 보이시나요?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보약,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먹고 움직이고 반복하는 그 하루하루에서 만들어집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작지만 반복된 변화는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다고.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어떤 내용을 실천해 보실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가정을 지켜내는 희망이 됩니다. 건강은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